우리가 그동안 네. 그 중국 혐오 시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 혐오 시위도 있지만은 이번 에이펙에 트럼프가 네네. 방한을 했는데 트럼프를 비탄하는 시위가 좀 과격하게 이루어졌어요. 생각보다는 꽤 강력하게 이루어졌어요. 네. 저도 놀랐습니다. 예. 예, 네, 참 시국 따라서 조금 뭐 자제할 수도 있을 법한데 예. 생각보다 이제 경찰관들과 몸싸움도 있었고 네. 심지어 뭐 양키라는 좀 비하 어, 단어까지 어. 나오면서 속어, 예. 좀 소거까지 나오면서 좀 예. 굉장히 과열된 느낌이 있었는데 자 우선 뭐 에이페 이런 거 다 떠나서 네. 이러한 트럼프에 대한 시위들이 이재명 정부와의 그 트럼프 외교에 도움이 될까요? 음. 아니요? 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대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얼마나 좀 격양돼 있는가, 그러니까 음, 사상적으로 격양돼 있는가, 그리고 이 사상적인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가를 보여주는 꼴밖엔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집회 문화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그 집회가 약간 이념화돼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효과만 계속 나오는 거죠. 음, 음. 중국 혐오 시위도 문제지만은 이 트럼프 혐오 시위까지는 아니기는 해요, 사실. 중국 혐오 시위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뭐 막 욕 비속어가 많거나 저질스럽거나 근데 과격한 부분에서 어떤 의미로 비슷합니다, 솔직히. 네. 어떤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해가지고 막 음. 돌파해가지고 내부까지 들어와서 트럼프에 대한 비판 시위를 했으니까 뭐 근데 그럼 그분들은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시위를 하는 걸까요? 사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네, 지금은 그런 집회를 할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쵸. 음. 그러니까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볼 만한 부분은 네, 어 진짜 트럼프가 보복을 했거나,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 보복은 관세에 대한 보복이 현실화됐거나, 아니면 뭐 음, 우리에게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반도체를 비싼 가격에 팔았다던가, 네, 우리만 유독 관세와 또 별개로 그런 어떤 직접적인 보복이 없잖아요. 네, 어. 그리고 오히려 이런 부분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에이펙에 초청을 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쵸.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건 사실 국가적으로는 도움이 전혀 안 되죠. 이 어. 맞습니다. 이게 트럼프 음. 입장에서 그 시위를 보면은 뭐 어떨까요? 뭐, 어떨까요? 뭔가,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게 크게 신경 쓸 것 같진 않거든요. 네, 근데 계속해서 뭐 백악관에 들어가는 보고가 좋을 리는 없을 테니까. 그쵸. 이게 제가 계속, 저는 누적 데미지론 이거를 굉장히 많이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이게 전형적인 누적 데미지의 시작이거든요. 음,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격 음. 시위들이 저질러 놓은 뭐 발언들이나 행동들이나 그런 네. 것들이 우리 한국 외교관들이 계속 그것들을 다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 이제 음. 중국 혐오 시위가 있었다. 그 혐오 시위에 대해서 중국 외교관들과 좀 어떻게 좋게 좋게 좀 해명하고 정론이 아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트럼프 쪽에서도 그 시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은 이거는 중론이 아니다 이러면서 또 해명을 하고 약간 그런 일치닥거리만 좀 더 늘어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솔직히. 그러니까 일 처리를 하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써야 음, 된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뭐 어느 방향으로든 좋은 영향은 없다. 음.
왜냐면 그거를 시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런 강력한 입장을 한번 충격을 주고 나서 그 효과로 더 센 요구를 하고 그런 식으로 또 외교를 이용해 먹을 수 있지 않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서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그 걱정보다도 네, 우리가 집회를 그러니까 시기적절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서 오는 음, 그 이후의 리스크가 훨씬 크다라고 봅니다. 음, 저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동거인님 말씀대로 정말 뭐 트럼프의 이런 뭐 관세가 좀 너무 세게 우리한테 매겨져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힘을 제대로 못 써가지고 좀 대한민국의 다른 나라보다 더 불이익이 왔을 때 그런 시위들을 좀 하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잘하고 요번에 트럼프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또 좋은 좀 이미지를 또 남기기도 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시위들이 좀 불협화음이 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근데 좀 크게 났다? 아, 시기가 안 좋게. 크게 났다? 시기가 안 예. 좋게.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어. 알겠어. 이게 좀 사실 이제 보수든 진보든 극단적으로 가면은 어쨌든 아, 결과는 좋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일단은 이건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진보당에서도, 아니, 진보당에서가 아니라 어쨌든 뭐 여러 정당이나 단체가 있겠지만은 그 단체들의 집합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내는 정당이 어쨌든 진보당이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진보당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 요번에 그 이재명 정부의 그 외교에 관해서도 뭐 또 아이러니하게 보수와 같은 입장이 나왔는데 어쨌든 뭐 보수보다 먼저 진보당이 그 입장을 냈고 그 입장을 보수가 따라한 거긴 하지만은 좀 이재명 정부가 아쉬웠다. 왜 트럼프 미국한테 그렇게 약간 좀 굴복적이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손해를 봐야 하느냐 약간 이런 식의 입장을 냈어요. 뭐 이런 입장에 대해 내는 진보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논평이 필요한가 싶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실 저는 네, 계속 이 진보당이나 이런 군소정당에 보면 아쉬운 게 네, 이 아젠다에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아, 그러니까 이 진보적 관념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생각만 계속 들어서 굉장히 음. 조금 그러니까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유행진한, 약간 좀 과거의 낡은 그것들을 아직도 그대로 예, 하고 있다. 예. 음, 그렇죠. 약간 좀 우리가 무슨 뭐 트럼프 뭐 미국의 속국이냐? 왜 강대국한테 뭐 뼈도 못 추리냐? 약간 왜 이렇게 비굴하게 나가냐? 약간 이런 음.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음, 진보적 이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이제 음, 그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구시대적 관점이 되기 때문에 네. 어,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제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누가 음, 봐도 지금 대한민국은 요번에 에이펙을 주도하면서 굉장히 음, 저자세가 아닌, 다주국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음,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또한 사실 이게 진보당 입장에서도 좀 관점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음, 우리가 요번에 그동안 사실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묶여 있던 네, 핵 개발을 얻어냈잖아요. 그러니까 핵 잠수함에 관련된. 그러니까 네, 핵 기술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얻어냈잖아요. 물론 이건 원자력 협정을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네, 이건 어느 때보다도 그러니까 북한한테도 진보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네, 어 미국의 어떠한 군사적 제재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잖아요, 자주적으로. 그러니까 네, 요런 모습도 진보당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음, 생각합니다. 어. 그렇습니다. 이제 좀 음. 뭔가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어떤 행보에 조금 더 발을 맞추거나 이제 뭔가 음. 좀 도움이 될 만한 좀 합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따로 노니까. 어.
그거 어쩔 수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면 제동거인님이 일단 개인적으로 이번 에이펙 행사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100점 만점에 99점을 주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 그러니까 정말 시작 때부터 끝까지, 오, 감탄이 나왔어요. 음, 음. 너무 잘했다. 그 중에서 약간 좀 가장 이거는 진짜 최고였다 이 순간은 이게 뭐였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날에, 네, 진짜 나비가 왔으면 좋겠다. 나비요? 그 로봇 나비를 보여줬잖아요. 아, AI로. 네네네. 그러면 이제 시진핑 주석과 같이 보다가 이제 음, 내년 봄에는 진짜 나비가 날아왔으면 좋겠다. 음, 라는 그걸 얻어냈잖아요. 그게 한한령 해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진짜 한국의 문화 교류나 이런 그러니까 무역 교류가 다시 한번 한한령이 없던 시기 때처럼 번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음. 이 부분은 완벽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시진핑과 음, 트럼프가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음. 뭐 정말 짧게나마 좀 만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중국과 미국 관계가 좀 어떻다고 보세요, 제동거인님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직까지 중국과 그 미국의 관계는 네, 풀리려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봐요. 음, 근데 그 아슬아슬한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미국한테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고 음, 중국한테 이제 시도할 수 있는 거 다 시도해 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99점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제가 여기서 이번 이재명 응, 정부한테 정말 감탄한 게 뭐냐면 저도 응. 그 광해군보다 더 이제 대단한 또 업그레이드된 중립 외교를 보였어요. 이게 지금 중국이랑 미국 관계가 진홍거인님께서 뭐 앞으로 좀 완화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직까지는 단계라고 보셨지만은 어쨌든 예전처럼 그렇게 냉전으로 더 가는 방향은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네네. 예, 아, 물론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진핑과 대화를 계속 시도하는 느낌은 아닌가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네. 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 왜냐면 그게 종잡을 수 없는 외교를 하는 게 트럼프 음, 외교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긴 하죠. 음, 그래서 아무튼 뭐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약간 음, 물론 이제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미국과 중국 관계가. 근데 네. 어쨌든 뭐 트럼프가 계속 더 그러니까 막 더 최악의 악으로 가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서 약간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괜히 막 오버해가지고 중국을 더 싫어할 필요도 없고 미국을 더 싫어할 필요도 없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군사적으로는 핵잠수함을 우리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겠다 말하고 중국한테는 이제 하한령을 비공식적인 이런 하한령을 이제는 풀고 좀 더 이제 원활하게 한국과 중국이 좀 관계를 풀어나가자 이런 대화를 시도하고 음. 약간 이런 중립 외교가 광해군의 중립 외교보다 좀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이번 에이펙은 정말 지금까지 봤던 에이펙 중에서 가장 화제가 많이 됐고 가장 성공적인 에이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가뜩이나 이제 음, 특히나 저는 그게 있거든요. 네, 현재 우리가 어찌 됐든 계엄 이후에 한국이 굉장히 외교적으로 불안정한 평가를 받고 있던 걸 한 방에 날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가 있다. 외교적으로 한국의 브랜드성을 다시 각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뭐 트럼프가 이제 본인 자국 가가지고 관세를 유치학 받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뭐 말 음. 바꾸고 뭐 예. 핵잠수함 이런 뭐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딴 말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확전소환 문제는 일단 오늘 국방부 장관, 음,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미국 국방부 장관이 최대한 지원하겠다라는 말을 뱉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보고, 그러니까 음. 원자력 협정 개정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 절차를 밟을 거라고 보고요. 그 네. 부분에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 네. 뭐 이제 어찌 됐든 이제 트럼프도 효과적인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외적인 스탠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거는 이제 미국 안에 그 화이트 칼라 층을 잡는 그렇죠. 거죠. 미국 내의 화이트 칼라 층을 잡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뭐 중립인 척하는 평론가들 그리고 유튜버들이 하나같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 미국에서 계속해서 저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정부는 확신하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지금 트럼프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부터 맨날 그래왔어요. 그냥 자기 지지자들 안심시키려고 이 크게 불러놓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한테 하는 말은 뭐 관세 내리고 혜택국하고 응? 좋은 방향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트럼프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진동거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트럼프 SNS에 올리는 그런 자기 내수용 것들. 저는 되게 웃긴 게, 그러니까 어떻게 웃기다기보다는 좀 과하다고 보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네. 아니 한국 기자나 언론이고 나름 시사 유튜브인데 한국 정부 얘기를 안 보고 트럼프 얘기만 주장창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찌됐든 뭐 미국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고 세계 대통령이긴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진 않을 거잖아. 그쵸.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뭘 그걸 보고 국내 문제에 일일이 대입을 하고 있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뭐 외교부 장관, 뭐 위성락이든 뭐 관계자든 지금 대한민국에 구라치면은 큰일 납니다. 거짓말하거나 제대로 된 협상이 아닌데 협상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큰일 나는데 트럼프는 해도 돼요. 트럼프는 자기 지지자들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30%는 뉴스를 안 보고 트럼프 SNS만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냥 막 지르는 거예요. SNS에다가 구라를 치든 뭐라든 거기는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맘 놓고 그냥 6천억 막 내 거다. 우리가 막 한국한테 다 뜯었다 이런 식으로 SNS에 쓰는 거죠.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에이펙에 대해서 한번 딱 휘둘렀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또 새로운 외교를 여러 나라들과 또 여러 행적들을 행보를 할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또 이번과 같은 극단적인 집회 보수든 진보든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이제는 못 나오게 해야죠. 솔직히 집회 저쪽에서 하는 게 사실 돈벌이가 돼가고 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안 해? 그럼 막아야 돼요, 이건 법적으로. 그러니까 진보든 보수든 너무 과격하거나 너무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촛불 시위처럼 그냥 촛불 들고 노래 부르고 이러면 누가 뭐라 그래요? 왜 경찰을 몸싸움을 하고 막 뚫고 들어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냐고요. 그러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극단적인 시위는 앞으로는 좀 자제하자. 네. 우리 좀 촛불 시위, 요번에 윤석열을 끌어내린 그 건강한 시위 문화를 좀, 우리 극단적인 시위주의자들이 좀 본받아라. 네, 이렇게 좀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지동군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